오늘 수업 자료 2페이지 보십시오. 나중에 등기도 12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말씀 미리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등기 분류인데 지금 보존 등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그 쭉 가운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어요. 요게 지금 319페이지에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공통적인 규정이에요. 요건 이제 책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또 내려가면 맨 밑에 가등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고 제가 가압류, 가처분 보세요.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집행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요 써놨죠 여러분. 가압류는 뭘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인데 부동산 외에 동산도 되고, 여러분 눈에 사람은 뭐 가압류 할 수 없지만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재산들 있죠. 뭐 이 칠판도 가압류 되고요. 다 됩니다. 딱지들 붙이죠. 가압류 등기는 이제 부동산에는 가압류 등기가 들어옵니다. 가처분 보세요. 밑에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입니다. 요게 가처분이고, 처분 금지. 압류 이거는 여러분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고, 판결을 받아왔다면 바로 이제 채무자 재산에 이제 판결을 받았으니까 뭘 들어가면 됩니다. 압류. 바로 압류 들어가면 되고, 경매는 부동산에 이제 법원에 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아까 우리 봤죠. 경매가 들어옵니다. 요 네 가지는요 우측에 보세요. 그 의무자 적어놓은 거기에 이거 저기 그림 여기 저기 이제 그 칠판에처럼 채권자가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 법원이 요 결정을 하고 촉탁으로 등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요거 아까 요 설명드린 똑같고, 2, 3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배울 건데,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오면 갑구에 들어오고요. 이건 주등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권 등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오면 을구에 들어오는데, 요거는 부기등기입니다. 2의 1 이렇게 들어오죠. 2번 전세권에 들어오면 2의 뭘로 들어옵니다. 1 이렇게 들어와요. 요게 무슨 등기다 여러분? 부기등기예요. 나중에 요건 따로 할 겁니다. 오늘 가압류 가처분 중심으로 이게 무슨 등기다 요거 지금 설명드렸고, 시험에 보면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뜻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가등기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임차권 등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책에 319페이지에 여기 그 을구 1번에 그 순위 번호가 1번이에요. 임차권이 들어왔는데, 자 주택입니다. 상가도 똑같습니다만은 거기 보세요. 권리자란에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차임이 월 30만 원, 범위는 주택 전부, 존속 기간이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니까 약 1년. 이건 뭐 2년을 보통 하는데 1년 했네요. 어떤 그뭐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 점유 개시, 확정일자가 똑같고 12월 3일. 임차권자가 오서목인데 여러분 주임법 상임법에서 이 사람이 임대차 살다가 기간이 끝났는데 뭐를 못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안 내주면 여러분, 보증금을 안 내주면 이게 제일 문제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좀 합니다. 보증금을 안 내주면 이사를 못 갑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설명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나가거나 주민등록 같은 걸 옮겨버리면 이미 갖춰놓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없어지니까 요 등기를 하고 가는데요. 자, 원인란에 보세요 여러분. 이 등기하려면 거기가 날짜 안 맞아요. 2017년에 갔으니까 2016년부터 1년이 더 연장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일단 어떻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법원의 뭐가 떨어졌습니다. 명령이. 이게 아까 여러분 이 결정이에요. 법원의 명령. 거기 명령이라 써졌지만 결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9 카기 1, 2, 3은 사건 번호고 접수를 안에는 밑에 그 촉탁 쓰십시오. 촉탁. 자, 요거 법원이 뭐 해줍니다. 이것도 촉탁으로 이 등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1번 얼구에 그냥 1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주임법 상임법에 보십시오. 거기 이제 아까 권리자라 안에 주택이든 상가든 들어갈 때 주민등록을 했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민등록을 옮겼고 점유 개시는 이사 들어간 거죠. 이 둘은 주민등록 옮기고 점유가 개시된 거는 이거 뭐 갖추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대항력이고요. 다 배웁니다. 확정일자 받았죠. 여러분 확정일자 도장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인데 가서 요거는 왜 받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다가 보증금 뭐 받으려고요? 우선 변제.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걸 언제 갖췄냐 하면요, 같은 날이죠. 셋 다 2015년 12월 3일 날 갖췄습니다. 그러면 법에 주임법 상임법에 상가는 주민등록이 아니고 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요거. 근데 일단 어떻든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2015년 12월 3일 날 갖췄으니까 다음 날이 며칠이죠? 4일. 판례는 몇 시부터? 0시. 0시부터. 자, 이날 갖춘 거예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법 이제 그 판례 공부하다 보면 이제 법 조문도 있고 판례, 민법은 조문하고 판례 아닙니까? 2015년 12월 3일 날 이사를 들어오는데 이 판례가 막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 날 이사 들어오고 주민등록 옮기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도장 받았어요. 임차인은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그러나 집주인은 12월 3일 날 은행 가서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죠? 12월 3일 날 저당 잡았죠. 집주인은 어디 갔어요? 은행 가서. 그러면 누가 우선입니까? 순위가 12월 3일 날 저당 잡았잖아요. 누가 우선이죠? 저당이 우선입니다. 요게 12월 4일부터니까 중개하실 때는 판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임대차 계약 있죠. 임대차 계약서 쓰고 여기도 중도금 주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중도금은 잘 안 줍니다. 보통 이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들어오죠. 여러분 이사 들어오는 날 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 받는 게 많습니다. 다음 날 만약에 이사 들어오고 다음 날 확정일자 받아버리면 그 확정일자 받은 날에 다음 날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이걸 다 갖추었습니다. 이사 들어오는 날 뭐가 잡혀버리면요, 저당이. 이건 저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또 일부를 못 받기도 하고 떼이기도 합니다. 중개업자가 여러분 판례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서 계약을 해놓고 이사 들어가는 것도 물론 뭐 중개업자가 바쁘기도 하지. 이사 들어오는 날 알죠? 뭐 이사하는 시간에 가도 되고 그날 가도 되고 다음 날 가도 되고 가서 이사 잘 했는가도 보고 또 뭐 우리 말하는 그죠? 휴지라도 화장지라도 하나 사다 주고 해야 되는데 중개업자가 이건 내몰라라 합니다. 근데 이사 들어오는 날 저당이 잡힌 거를 중개업자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확인 안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저당이 먼저 잡혀서 보증금의 일부를 못 받게 되면 중개업자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게 과실입니다. 과실. 책임이 뭐예요? 과실. 과실이 뭐예요 하면 책임. 그럼 중과실은 민법에 배우죠.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중대한 뭐가 있는 겁니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여러분 자꾸 과실 그러는데 이 과실 이 말도 쓰면 안 돼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네 과실 얼마 내 과실 얼마 따지죠. 그 뭘 따지는 겁니까? 네 책임이 맞냐 내 책임이 맞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싸우더만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죠?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저거 확인 안 했으면 기본 과실 비율 50%입니다. 저 사람이 떼인 돈에 얼마를 물어줘야 됩니다. 50%. 3천만 원 떼였죠. 보증금 저당 많이 잡혀서 3천만 원에 50% 물어줘야 됩니다. 사고 많습니다. 이거 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언론에 이거 보도할 시간 없습니다. 요즘 뭐 언론에 불나서 사람 죽은 거 뭐 한 30명씩 죽어야 보도되지. 3명 죽은 건 나오도 안 해. 이제 한번 30명씩 싹 꼬실러야 시험에 참 언론에 보도되지. 여러분 이런 거는 보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개인 사건이니까. 이거 동네에 가보면요 엄청납니다. 이 사고들이. 여러분 사고 치는 건 좋은데 옆집이 무섭습니다. 옆집이 사고 한번 쳐보세요.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대성 적어요. 이 앞전에 사고 쳤어요. 1,500 물어줬어요. 소문 쫙 나버립니다. 금방 옆집에서 난립니다. 지나가는 사람 묻지도 않는데 언니 들어봐라 저거 있나 저거 이 앞전에 사고 쳐가지고 1,500 물어줬대. 저 집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 집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맨날 사고 쳐. 그 여러분 동네 다 알아버리잖아요. 여자분들은 그죠? 그래서 옆집을 조심해야 됩니다. 옆집을 여러분 옆집이 날 죽인다고. 여러분 내 물건을 뺏으러 오고 내 물건 뺏으러 오고요. 내 물건인데 쭉 가져가서 지 거라는데 나중에 자기 거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맨날 뭐 쓸데없는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중개업자는요 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고 끝까지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안 들어가죠. 여러분 나중에 합니다. 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날 12월 3일 날 저당 잡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들이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주택이나 상가에 살다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가버리면, 물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못 가죠. 근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나가버리면 요때 2015년 12월 4일 0시에 갖춰놓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걸 유지해놓고 이사 나가거나 주민등록 옮기려면 이 등기를 해놓고 가라는 거죠. 이 등기를 해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를 해놓고 또 이사를 못 갑니다. 왜요? 뭐가 없는데? 보증금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끔요, 이 법 만든 사람도 지금 오늘 이사 못 가고 있다고 아까 연락 왔어요. 이거 만든 사람도 이거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로 가야 된다. 뭐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 가야 된다.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는 이걸 해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뭐 돼 있다? 유지돼 있다. 가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새 살다가 분양받아가지고 보증금이 빠지면 잔금 치고 분양받아놓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이 안 빠져가지고 여러분 집이 안 나가니까 안 빠져서 대출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을 이사를 나갈 때 이걸 해놓고 가야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 수강생 여기 말고 다른 데 수강생 한 분 계세요. 부산 쪽에. 이거 해놓고 가야 됩니다. 이 등기를 나중에 유지해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럼 보증금 1억을 돈이 이거 안 빠지니까 이걸 내가 대출 받아 갔잖아요. 대출 받아 갔는데 2월 달일 정도입니다. 그때가 6월 달에 집이 나와가지고 6월 달에 보증금을 추설하는 거죠, 주인이. 그럼 6월 달까지 이자는 누가 냈어요? 내가 냈죠. 120만 원. 이거 누구한테 받아와야 됩니까? 집주인한테 가서 받아오라 그랬죠.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 안 주면 바로 뭐 걸어야 됩니다. 저 집에
가압류 걸어야 됩니다.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주거든. 법원 가서 가압류 걸어 놓으세요. 그럼 집주인이 전화 와요. 전화 안 받으면 됩니다. 그날부터는. 알겠죠? 문자로 계좌번호만 찍어주시면 넣으라고. 여러분, 가압류 걸어놔 보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좀 저 돈 달라고. 전화하다가 지가 화병으로 지가 죽는데 뭐 잘못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가압류 걸어라. 가압류 바로 걸어놓으면 집주인이 전화 와요. 그때부터 이제 안 받으면 돼. 뜨면. 예. 예? 앞전에 그 서울인가 어디서는 집주인 이제 자기 사는 새 사는 집주인인데 보증금인가 뭐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집주인 그걸 바꾸더라고, 이름을. 그걸 또 집주인이 나중에 봤어. 그걸 어떻게 또 뭐로 바꿨는데 뭐 멍청이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 집주인 이름을 핸드폰에다가. 그걸 또 그 집주인이 그걸 또 어디 봤어. 그래 또 난리하면 났어. 그 감자부동산인데 이름이 감자부동산인데. 그래가지고 또 내한테 연락 왔더라고. 싸웠다고. 난 그런 데 관여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끼들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거 보증금 1억 못 받아서 내가 추가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건 이 등기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 등기를. 자, 문제는요, 보십시오. 이 주택일 때가 문제입니다. 이 보증금이. 상가는요, 여러분, 이런 상가는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 떼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상가는. 장사가 잘 되면 돈 벌어 나가는 거 아시죠? 장사 잘 되면 식당이고 뭐시고. 문 닫는 집들은요, 상가 문 닫는 집은 월세를 밀려가지고 보증금 거의 다 까먹고 나갑니다. 학원 이거 지금 곧 나가게 생겼어. 이 봐라, 인원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더 와야 돼, 저 뒤에까지. 근데 상가는 두 가지입니다. 상가는 보증금 떼이는 걸 제가 뭐 들어본 적은 있어도 직접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사 잘 되면 받아 나가고 권리금까지, 안 되면 떼이고 나가고 다 까먹고 나갑니다. 관리비까지. 이런 건물도 관리비 많아요, 여러분. 관리비가. 그래서 이 까고. 주택이 문제예요. 주택이.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배우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 안 됩니다. 뭐가 많이 잡혀 있으면 저당해. 그죠? 그래서 주택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떼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거 믿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임법, 상임법 이거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우측에 왜 그 여러분 맨 위에 그 왜 318페이지에 맨 위에 4번 거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신청인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주택하고 상가가 같아요. 주택 상가의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지지 관할 법원에 가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아까 우측에 319페이지 그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임법, 상임법에. 그러나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주택은요, 서울 보증보험에 가시면 우리 대구에 여기 검색하면 인터넷에 다 뜹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서울 은행도 하는데요, 은행들이 이거 잘 안 해요. 돈 안 된다고. 서울보증보험 대구지사에 가시면 이 동구에도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보증보험에 가시면 임차보증금 반환 보험제도가 있어요. 보험제도가 보증금 1억부터 합시다. 5천만 원 나중에 합니다. 1억이면 보증금 1억에 월세는 필요 없고요. 월세는 얼마든 필요 없고 연보험료가 1년치 한 번에 냅니다. 1년치 10만, 작년까지 요거 아직 안 올랐을 겁니다. 10만 8천 원입니다. 1년치 보험료가. 보증금 2억이면 연 20만 원 떼고 3억이면 연 30만 원 떼고 4억이면 연 40만 원 됩니다. 대구는 서울 빼고 서울을 뺀 서울 외 지역은 4억까지만 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금이 4억을 넘어가 버리면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주택만 됩니다. 상가는 이런 거 없어요. 상가는 주택만. 서울은 5억까지예요. 서울은 5억. 그 5억을 넘어가면 이건 가입 안 합니다. 가입 안 합니다. 근데 대구에서 이런 보세요. 그러면 대구에서 내가 아파트에 주택은 안 세죠. 저게 주택이야 뭐 저거 보증금 얼마 안 셉니다. 아주 고급 주택 빼고는. 아파트인데 3억에 들어간다 해도 센 겁니다. 대구서는. 그죠? 3억에. 그럼 3억에 들어가면 연 보험료가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1년치 한 번에 냅니다. 한 달에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알겠죠? 3만 원. 그럼 얼마를 보장해 줍니다? 3억을. 보증보험에서 내줘요. 계약하기 전에요. 여러분. 계약서 쓰기 전에 이 주택을 내가 임대 들어가려고 한다. 임대. 그럼 서울보증보험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해서 이 주택 소재지, 집은, 그 다음에 아파트는 동호수 가르쳐주면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가입이 된다 안 된다가 딱 뜹니다. 떠요. 어떤 데는 보험가입이 안 되는지 아시죠? 저당이 집 가격에 얼마 이상 잡혀 있으면 80% 이상 잡혀 있으면 안 해줘요. 이 보험에 안 넣어준다고. 그럼 80% 이상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임대 들어가면 돼, 안 돼? 저 집은 안 됩니다. 지금 깡통이에요. 깡통. 이건 깡통이에요. 깡통주택이 이걸 깡통주택을 언론에서는, 깡통주택이라는 거는 저 주택 경매 붙으면 경매돼서 80%에 낙찰되면 저당권자가 다 받아가 버리면 뒤에 임차인은 받아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깡통이에요. 깡통. 그래서 80% 이상 잡혀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하면 저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중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80% 이상 저당 잡힌 집을 중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임대 넣으면 안 돼요. 이것도 나중에 중개업자 책임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DTI, LTV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대출 규제에 걸려서 50%의 저당 잡혀있죠. 집값이 3억인데 1억 5천에 잡혀있죠. 그런 건 가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여러분 계약 기간이 이 보험 가입할 때 작년 6월까지는 집주인의 승낙서가 있었어야 돼요. 집주인의. 근데 이 집주인들이 이게 승낙 이걸 안 해주는 집주인도 또 있어요. 중개하다 보면 이거 작년 6월부터 집주인 승낙도 필요 없습니다. 이 보험료만 갖고 가면 보험에 가입해줘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났죠. 그러면 기간 끝나고 가면 이 등기할 필요 없고, 기간이 끝나서 서울보증보험에 가면 1년씩 3년 살았죠. 3년 살았으면 1년씩 내는 거예요. 기간 끝날 쯤 되면 한 달쯤 전에 옵니다, 연락이. 다시 가입 보험료 내시라고.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이 보증금을 전부 내줍니다. 기간 끝나면, 집주인이 안 주면. 그리고 집주인한테 연락 갑니다. 보증보험에서 6개월 내로 갚아라고 합니다. 6개월 내로 이 돈 갖고 오라 그럽니다. 안 갖고 오면 뭐 들어갑니다? 경매. 이건 보증보험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 돈만 받아 나가면 됩니다. 5천만 원이면요, 보증금 5천이면 연보험료 5만 원입니다. 알겠죠? 5만 원. 중개업자 서울보증보험에 가면 중개업자들 보증보험 가입해야죠. 얼마?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개인은 얼마? 1억에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1억 보증보험 들어가는데요, 서울보증보험은 11만 원입니다. 1년치 보험료가 11만 원. 알겠죠? 11만 원 내면 1억 보증보험 가입을 해줘요. 그 앞에 갖다 붙이면 돼요. 공제증서 나중에 계약 쓸 때 공제증서, 보증보험 증서 뒤에 복사해서 붙이면 되고. 협회에 가면 서울보증보험이 1억에 11만 원이고 협회에 가면 19만 원이에요. 1년치 보험료가. 19만 원은 좋은데 19만 원 더 비싸게 받아 처먹어요. 협회가. 근데 19만 원 내기 전에
협회 가입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협회 가입을 해야 돼요. 협회 회원으로. 가입비가 50만 원, 69만 원 갖고 오라 그래요. 69만 원. 저 가면 11만 원만 주면 되고. 그럼 협회비 50만 원 냅니다. 그럼 협회가 나한테 뭐 해주느냐? 1년에 12월 달에 달력 하나 오고 2달마다 신문 하나 와요. 협회지. 끝. 나쁜 놈들. 이게 협회입니다. 여러분. 협회. 중개협회. 1년에 240억에서 250억을 굴립니다. 저끼리 잔치합니다. 이거 가지고. 협회의 나쁜 놈들 여러분. 절대 협회 가지 마세요. 어디 가면 됩니다? 서울 보증보험에 가면 됩니다. 요게 1억 보장받는 11만 원. 보험료 1년치입니다. 1년치. 보증금 1억이면 10만 8천 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아마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이렇게 요걸 가입하면 됩니다. 이걸 중개할 때도 여러분, 만약에 80% 잡혀 있으면 저당이 80% 잡혀 있으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건 들어가면 안 되고 아예 50%대 정도로 이게 많습니다. 50% 60%가 규제하면 이제 40% LTV, DTI 규제하면 서울은 40%까지 규제한다 그러잖아요. 다운시켜서 10% 더 내려서. 그래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면 이거 보증보험에서 이 돈 이거 보증금 내줍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6개월에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갑니다. 그건 보증보험이 할 일이고 우리는 받아나가면 됩니다. 이거를 받아나가면 돼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있죠. 우리 뭐 단칸방 이런 것도 있고 작은 거 원룸, 투룸 3천만 원에 뭐 3천에 월 30 이런 것도 3천만 원이라도 떼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원룸이요. 통으로 경매 넘어 통으로 이 전체가 통으로 경매 넘어가 버린다고. 그럼 그 원룸 안에 여러 명이 살잖아.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이걸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보증보험 3천만 원 3만 원밖에 안 3만 몇천 원입니다. 연 보험료가 5천일 때 5만, 1억일 때 10만, 2억일 때 20만, 3억일 때 30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 중개할 때도 이거 뭐 저당 많이 잡혔다고 뭐라 하거든. 50%, 60% 잡혔다고 60% 잡혔다고 뭐라 하거든. 이거 가입하라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 보장됩니다. 80% 이상 잡혔을 때만 안 가입을 안 해줍니다. 요거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시험에는 이게 나오고 시험에는 이런 제도가 나오고 실무에 가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대체로 이제 보존 등기 아까고 277페이지부터인데 그건 이제 신청인 요거 아까 270 그 이제 뒤에 거 우리 했죠. 280페이지부터 신청인 잘 보고 계시고 2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인데 오늘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소유권 이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죠? 갑에서 다양한 원인이 나오는데 갑에서 을로 민법하고 똑같죠?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전인데 그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전에서 그 아까 자료에는 제 자료 보세요. 2페이지 등기 매매부터 여러 가지 원인을 적었습니다. 이 중에 그죠? 이제 책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나중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요거 하고 유증 요거 이제 등기된 걸 유증했을 때 이전 받아가는 요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 꼭 전체적으로 보세요. 283페이지 여러분 2번에 소유권 일부 이전 이거는 공유 지분 민법에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계약으로 인한 이전은요 요 계약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매매 교환 증여 요거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설명 안 합니다. 매매 교환 증여를 원인으로 무슨 등기에 간다? 이전. 요거 총론에 돌아가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287페이지 보세요. 4번이 상속. 상속 받아가지고 상속인이 소유권을 뭐 해갑니다? 이전. 그 다음에 또 넘깁니다. 290페이지에
유증, 유언정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언정리를 받아, 요거 의외로 잘 나옵니다. 유증 요거 유언정리를 받아 가지고 소유권을 뭐 해갑니다? 이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92페이지 6번이 진정 명의회복이 진짜 소유자가, 여러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진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 수용, 요건 이제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갑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번 공동 소유예요. 여기 여러분 2번에 공유라는 것도 있고 3번에 합유도 있고 총유가 있는데, 민법에 여러분 배우죠. 총유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빠졌고 나중에 공유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민법에서 매매했던 거를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걸 다시 도로 사가는 거를 뭐라고 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그 301페이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 301페이지 그 등기부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신탁 등기입니다. 마지막이 여러분 넘겨보세요. 302페이지. 신탁이라는 말은 부동산을 신탁을 하고 그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신탁이라는 말은 여러분 갑의 부동산을 을한테 넘겨서 맡겨서 관리, 임대도 하고 관리하는 것을 신탁이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소유권 이전이고 6페이지부터가 소유권 외의 등기예요. 지상권부터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강론을 먼저 할 겁니다. 강론을 먼저 한다는 거는 이런 각종 등기를 먼저 하고 총론으로 돌아갈 겁니다. 상당히 많죠, 여러분. 이전 등기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요거 신탁 유정이고, 요거 끝나면 그 지상권부터 이제, 사실은요 제가 왜 등기는 또 더 어렵습니다. 민법에 여러분 여기도 나중에 민법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걸 충분히 배우셔야 됩니다. 1차 하신 분들은 이제 1차 됐지만 1차부터 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좀 충분히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등기 중심으로 주로 설명드릴 겁니다. 앞전에 나갔던 지적하고 요 등기 있죠. 요것도 오늘 자료로 나갔는데, 요 뒤에 이제 다양한 등기를 우리 다음 주 또 이전부터 배울 거고, 앞에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수업하면서 그 1페이지 있죠. 등기 자료 1페이지에 12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보존 등기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이전 등기 이런 게 가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 그 진도가 나가면. 그래서 등기 공부는 또 요 오늘 드린 요 자료 안에 들었던 요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번 타임은 등기도 그죠, 용어 중심 있죠. 요런 용어들, 무슨 등기, 오늘도 이거죠. 무슨 등기로 용어 중심으로 하고, 3월 4월 가면 또 조금씩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5월달 가면 요약집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업 잘 들으시면 되고, 늘 아시죠. 아직도 뭐 1차 하시는 분들 1차 해야 되고, 민법 개론해야 되고, 2차는 또 공법이 양이 많고 공법이 어려우니까 또 공법 하셔야 되고, 민법, 개론, 공법 이 중심으로 또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